이게 지금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어제 선언을,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보호하자라는 이 협정은요, 세 가지 이유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요, 이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한국에게 훨씬 더 절실한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핵 위협, 이거 발생할 때마다 한일 양국이 정보를 합쳐서 확인하고 중복적으로 확인하고 상호 보완하고, 이거는 한국, 일본 모두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이 가진 기술 정보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므로 우리가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지소미아입니다. 일본은 정찰 위성을 5개나 가지고 있고 해상 초계기, 공중 경보기,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막강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잠수함을 탐지하는 능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북한이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장착해서 동해에 배치하면 우리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어디서 어느 거리에서 날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못 막아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지소미아인데, 그래서 저는 일본이 화나면 지소미아 안 하겠다고 그럴까 겁을 냈는데, 아니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안 하겠다고 협박하더니만 그만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자해공갈 아닙니까? 자해공갈. 예? 두 번째, 지소미아는요, 한미 동맹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이 한미일 세 개 나라가 안보를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냥 파토를 내버렸어요. 이것은 미국의 전략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미국이 굉장히 화를 낼 수 있는, 정말 이러다가 한미동맹은 무너진다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만든 것이 바로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세 번째, 멀리 한번 보십시오. 멀리 여기서 연설하고 있는 이 김태우 박사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점한 역사를 몰라서 이러고 있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다시 번영하고 생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적국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멀리 보면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큰 세계에서 보면 아직도 조물애기 국가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보면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아주 터도 아주 이상한 데를 잡아가지고 저는 당군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솔직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국방비를 얼마나 써야지 북한 도발도 막아내고 중국 위협도 견제하고 러시아도 견제하고 거기다가 일본까지 적국을 만들어서 대적을 해요? 이게 지금 국방 안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예? 그래서 좀 여기 지나가는 저 정신 나간 사람들 보세요. 노재팬하고 일본하고 죽창 들고 싸우자. 아니 싸우면 스트레스 풀리고 좋지요. 그건 누가 몰라요? 예? 먼 장면을 보면 한일 관계가 적대 관계로 갈 수 없다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지소미아를 지키려고 했지만 허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두 번째 큰 요인, 우리 군대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저는 군을 반평생을 군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군대 가는 병사들 전쟁마다 휴대폰 하는 거 아시죠? 게임방 가는 거 아시죠? 예, 뭐 병영 복지 개선 차원에서 좋습니다. 예, 우리 병사들한테 그렇게 자유시간을 주고 월급을 올려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날라리 군대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뭐 훈련 받기 싫다,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군단장을 해임하라고 청원을 넣는,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이게? 예? 날라리 이런 날라리가 없어요. 이런 날라리가. 예? 우리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대한민국의 군 간부들 망전필위, 전쟁의 가능성을 망각하면 위기가 온다. 이 망전필위의 사상을 가슴에 새기고 충성을 보였던 그 우리 군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그냥 진급하려고 정치권에 줄 서고 장군 되려고 청와대에 줄 서고 대장 되려고 대통령한테 아구하고, 도대체 우리 군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런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군대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이유는 북한이 전쟁하는 것을 못하게 말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 도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을 하든 악수를 하든 화해협력을 하든 뭘 하든 군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부릅뜬 눈으로 국력을 주시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나라 꼬라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군대를 이따위로 망가뜨리는 겁니까? 왜 군대를 이따위로 망가뜨리는 겁니까? 이게 평화의 길로 가는 겁니까? 예, 제가 우리 국방 안보 망가지는 얘기를 논문으로 글로 바리바리 썼기 때문에 여러분 제 얘기 다 들으시려면 이 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까지만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2, 3분 동안 감별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감별사. 제가 무슨 병아리 감별사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좌파와 진보를 구분하는 감별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거 못하시면 정권 찾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망가지는 거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좌파는 뭐냐 하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맞죠? 맞죠? 예, 분명히 하십시다. 예. 그럼 진보는 뭐냐?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대한민국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 단지 정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개방적이고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정책을 가지고 다투고 경쟁하면서 함께 나라를 꾸려나가야 되는 것,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보하고 다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좌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북 좌파도 있고 PDNL 이렇게 갈래가 나눠지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들, 즉 가장 좌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전부 자기를 진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표현이 얼마나 나쁜 선전 도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좌파 정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부르고 좌파 정치인은 진보 정치인이라고 부르고, 얼마 전에 김원용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군에 투신했고 남침의 괴수 역할을 했던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면서 서운을 주려고 했고, 그래놓고 그걸 진보라고 그랬어요. 진보. 보수도 진보의 주장에 동참하라. 그게 어떻게 진보의 주장입니까? 좌파의 주장이지. 순수한 진보 세력은 김원봉을 진보라고, 국군의 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 대한민국 파괴 세력에 부역하고 있는, 부역질 않은 부역을 계속하고 있는 언론, 방송, 지식인들은 계속해서 이 현란한 선전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딱 나누어 놓고 자기들이 진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보수가 뭉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수든 진보든 다 합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자꾸 보수 통합하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우리 자식들 대부분은 자기가 진보라고 합니다. 진보. 그런데 걔들한테 그럼 너희들 대한민국 망하는 걸 원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걔네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보수 통합, 보수 대통합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요, 걔들은 자기를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저 좌파 세력들, 가짜 진보들 편에 붙어서 투표하잖아요. 예? 이거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 장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병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럼 저 사람이 좌파인지 진보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건 노력하시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국보법을 폐기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거 없어도 우리나라는 튼튼한 것 같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지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입니다. 그런데 국보법 폐기하자.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쫄딱 망하고 연방제 통일, 적화 통일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좌파입니다. 그런데 좌파나 진보나 말은 똑같은 겁니다. 표현은 똑같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안보 국방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현상이 진보의 현상인가 좌파의 현상인가,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진보도 좌파도 북한에게 개방적으로 하자라는 주장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분들은 우리 안보를 허물고 우리 정체성을 허물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방 안보를 지키면서 북한한테 개방적으로 하자, 이게 진보의 주장이고, 북한한테 개방적으로 하자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허무는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라 좌파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셨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어 지난 70년간 모세의 홍해바다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승만에서부터 박정희를 거쳐서 현재까지 70년 기간을 빼고 나면 대한민국이 내놓으라 하면서 살았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저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취직할 데가 없어지고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모두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간병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70년 대한민국의 역사가 종말을 고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저 좌파 인사들은 진보적인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간병사가 되지 못하고 보수가 뭔지 좌파가 뭔지 진보가 뭔지도 모르고 허물허물하면 하나님께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70년 기적의 역사는 종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